Hi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아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들려요. 궤도잉을 하고 뭘 해도 귀가 안 들려요. 영화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발음 연습 이런 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인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을 다 고쳐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 소리가 I'm always positive. I always think positively. 이 소리로 변합니다. I'm always positive. I always think positively. 이 소리가 이 소리로 바뀌는 데는 딱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내 입과 귀에 갭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돼요? 도대체 어떤 법칙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5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엑기스 3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도대체 왜 그들이 하는 소리가 안 들려? 왜 내가 하는 말을 그들이 못 알아들어? 에 대한 정답을 얻게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영어 단어에는 강세라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무언가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들었어 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발음이 구렸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발음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발음은 정확했는데 뭐 때문에 강세를 여러분이 제대로 안 주면 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은 리듬을 타면서 하는 그 강세 언어가 너무 익숙한 민족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한국인, 일본인은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너무 어색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도 힘들고 그들의 소리를 그렇게 리듬을 타면서 듣는 것 자체가 힘들어 버려요. 안 들립니다. 그러면 단어의 강세라는 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훈련하면 좋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cand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친구가 제 생일이라고 초를 빌리고 싶었는데 절대 못 빌렸던 단어예요. 그 친구가 candle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써서 딱 보여줬더니 waitress가 oh, candle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똑같은데 괜히 난리야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발음이 틀렸을까요? 발음은 그렇게 틀리지 않았어요. 차이는 candle 했냐 candle 했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음보다 중요한 게 리듬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디다가 어떻게 리듬을 주는 거야? 그냥 리듬을 타면 되는 거야? 다행히도 이런 리듬을 타는 데는 다 공식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공식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전에 나와요. 선생님, 이거는 도대체 어디다가 강세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전을 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뭐래요? 사전을 찾죠. 그리고 뜻을 보죠.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발음 기호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andle이라는 단어의 발음 기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발음 기호를 여러분이 해독할 줄 아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어렸을 때 배웠어야 됐어.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소리 내는 방식부터 배웠어야 됐어요. 이게 잘 안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힘든 거예요. candle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분석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음절이 몇 개예요. 음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어에서는 음절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결정하냐면 모음의 개수가 결정을 합니다. 모음 지금 몇 개 있어요? candle, IAO가 모음이죠. 여기는 모음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절 단어구나 라고 여러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음절의 중에 어디가 강세가 찍혀 있어? 어디다가 강세를 줘? 이거는 누가 결정해요? 사전이 결정하는데 사전에서 여러분 can 앞에 이렇게 위에 찍혀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can이라는 음절에 강세가 찍혀 있단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면 강세 음절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요? 더 세게, 더 길게, 그리고 뱉어주듯이 처리합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길이감이 다르기 때문에 정박이면 리듬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치만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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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박일 때 리듬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정박이에요. 영어는 감사합니다 엇박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도 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리듬 베이스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울 때도 리듬 베이스로 했던, 그런데 점점 한국어를 잘할수록 그들도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다 없애버리죠.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can에다가 더 세게, 더 길게, 더 뱉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can. 요거예요. 뱉어요, can에서 들 먹어요. 호흡적인 면에서는 뱉고 먹고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박수에 있어서는 can, 박수, 들, 박수 치지 않아요. candl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can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candle. 이렇게 하면 그들이 여러분의 소리를 알아듣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외국을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발음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못 알아들어. 그럴 때는 뭘 하시면 좋으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이거 해봤죠?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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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박치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치가 영어를 배우기가 초반에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했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았어. candle 일단 요건 아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candle 알아듣나? candle 알아듣나? 확인을 해보세요. 뭐 하나는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리듬 베이스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이 첫 번째 키를 먼저 푸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문장 단위에서의 리듬이에요. 아까는 단어 단위에서 리듬이었다면 지금은 문장 단위에서의 리듬이에요. 문장 단위에서 리듬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야? 라고 한다면 문장 단위에서는 이 공식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제가 이 공식을 알려드린 게 2019년도 이 영상에서였어요.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올리자마자 구독자 수가 무지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 후에 다른 선생님들도 이 이론을 많이 가르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되는 이론이었기 때문이에요. 영어 문장의 리듬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에는 담당하는 역할이 다 단어마다 틀려요. 즉 중요한 단어와 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를 위해서? 인포메이션 전달을 위해서. 인포메이션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가 더 중요해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는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명사, 형용사, 부사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들었을 때 단어는 들려. 은근히 해석도 돼. 근데 다 들린 것 같지는 않아.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이유는 이 언어 자체가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기능어는 잘 안 들리는 게 맞습니다. 내용어를 뱉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영상 먼저 듣고 와보세요. 뭔가 훅 하고 지나가죠. 이 영상의 스크립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Do you want me to help? 이 문장이에요. 이거를 한국어스럽게 리듬을 타면 Do you want me to help?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소리를 어떻게 내냐면 Do you want me to help? 이렇게 소리를 내요. 갭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들려요. 내가 상상하는 영어의 소리와 그들이 실제 내는 소리가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렇죠? Do you 기능어입니다. 이 문장에서 내용어는 뭐예요? Want, help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소리들은 더 뱉고 더 길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Do you 먹어요? Want. 뱉어요? Me. 먹어요? To. 먹어요? Help.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 you want me to help? 이거를 박수로 치자면 Do you want me to help? 리듬이 느껴져요. 따라다라라다. Do you want me to help? 리듬이 느껴지면 나는 지금 잘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Do you want me to help? 리듬 안 느껴지죠? 정박에서는 리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엇박이 나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리를 하실 때도 Do you want me to help? 난 빨리 말하고 싶어. 그럼 박수만 빠르게 치시면 돼요. Do you want me to help? 더 빠르게. Do you want me to help? Do you want me to help?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영어의 소리를 만드는 이론이에요.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소리가 아까처럼 before가 after가 5개월 만에 바뀌는 겁니다. 다시 안 태어나셔도 돼요. 그러면 잘 들리기 시작해요. 왜? 갭이 주니까.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원어민이 너무나도 잘 듣기 시작합니다. 소통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그들스럽게 말을 하니까 남들이 영어 잘한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소리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자신감 뿜! 언어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일단 생겨야 더 하고 싶어지고 더 외우고 싶고 더 말하고 싶어져요. 맞지 않아요? 아무리 문법을 많이 외우고 단어를 많이 외워도 자신감이 쭈글쭈글쭈글해지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입을 다물고 싶어요. 그래서 언어의 1번은 자신감 먼저 키우는 겁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호흡을 타면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리듬을 타도요. Do you want me to help? Do you want me to help? 이렇게 해도 이들이 말하는 이렇게 빠른 속도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호흡을 탈 줄 아셔야 돼요. 호흡을 탄다라는 거는 숨을 마시고 후, 뱉은 숨에 이 문장을 처리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Do you want me to help? 이거랑 Do you want me to help? 속도가 다르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호흡이에요. 자, 호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숨을 마시고 후, 뱉어요. 이게 H 사운드입니다. 후, 뱉었어요. 합이라는 단어를 처리를 해볼게요. 처리하는 방식은 아까 H랑 똑같습니다. 호흡에 있어서는 숨 마시고 합이. 자, 조금 긴 단어 해볼까요? hospital 해볼게요. 숨 마시고 hospital. 전 지금 호흡을 똑같이 마시고 뱉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도 똑같죠? 자, 문장 단위로 해볼까요? How do you do로 해볼게요. How do you do? 이거랑 숨 마시고 How do you do? How do you do? hobby, hospital 다 같은 호흡에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아까 같이 긴 문장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Do you want me to help? 너무나도 편안하게 쉽게 빠르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열쇠입니다. 소리 튜닝 프로그램에서 소리 튜닝이 되는 5가지 원칙이 있어요. 발성, 발음, 리듬 강세, intonation, 그리고 마지막이 호흡이에요. 이 전체를 완성을 하면 I'm always positive. I always think positively. before 사운드가 I'm always positive. I always think positively. after 사운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공식 베이스입니다. 공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공식을 이용해서 훈련만 하면 돼요. 이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배우면 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고요. 더 어렸어야 됐는데 어린아이들은 잘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론만 알면 여러분의 탤런트가 어떻든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여러분의 성별이 어떻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바꾸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바뀌어요. 그러면 영어가 좋아집니다. 영어가 좋아져야 영어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언어라고 하는 건 평생 습관이에요. 평생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뭐가 좀 재밌어야죠. 내가 계속 초보 상태면 재미를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재미를 느끼는 방법은 자신감이 뿜하는 건데 그 자신감이 뿜하는 가장 빠른 길은 여러분의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귀, 그 다음에 내는 소리가 바뀌고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영어 소리가 왜 중요하고 이게 애초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제대로 배웠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아까 그 맨 처음 나오는 before after 사운드처럼 될 수 있다. 나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Bye guys!